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함수 마지막이죠. 함수는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함수 정리가 마지막인 거지 함수 문제는 이제 다음에 풀어 나갈 텐데요. 함수 문제를 풀면서 커말 문제도 같이 풀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TQ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더 하면 커말 시험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돼요. 금방. 그래서 제가 실기에다 또 올려놨잖아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기가 좀 이해가 안 가고 오프라인에서 그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커말 강의하시는 학원들은 되게 많죠. 거기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자기가 좀 빠르다, 내가 좀 이해가 좀 빠른 편이고 들으면서 괜찮다, 나는 충분히 들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강의만 듣고서도 충분히 합격하는데 무리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논리함수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논리함수는 if문을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학생들한테 함수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러면 제일 많이 말이 나오는 게 뭐 인덱스나 매치는 제외하고요. if문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if문은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수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함수를 모르겠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함수는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분들이 좀 약간 머리 회전이 빠르거나 이상한 거고,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번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해가 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렉스미디어 교재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 렉스미디어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말 2급 참고 자료에 자료실에 가시면 대용량 자료에 수험서 관련 자료, 거기서 커말 2급 자료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푸시게 되면 파트 2의 실전 모의고사 1 완성을 가지고 지금 8개 시트 중에 2번 시트를 가지고 지금 한번 보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복잡해서 힘들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시고 이 다음 강의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ITQ 엑셀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ITQ 엑셀에 들어갔을 때 지금 첫 번째 시트 표 서식 만들기가 끝나고 이제 함수를 풀어 나갈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함수를 또 정리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올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렉스미디어에 있는 커말 2급에 있는 기출문제 중에서 함수 문제를 좀 정리해서 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서 올릴 테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같이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교재가 옆에 있으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if문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문은 여기 보시면은 if는 if하고 시작을 하겠죠. 탭 하면은 괄호를 열어주고 조건이 처음에 들어갑니다. 요 조건이 그동안 우리가 배운 텍스트 함수, 그 다음에 뭐 수학 삼각함수, 통계 함수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수의 조건 논리식으로 만들어주고 그 조건이 맞으면 두 번째 반환값을, 그 조건이 거짓이면 세 번째 반환값을 반환하는 함수가 if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반환값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참을 나타내 주는데, 이 참을 나타내 주는데 거짓인 경우에는 또 갈리는 거예요. 거짓에서 또 뭐와 뭐로 새로운 조건과 그 조건이 맞을 때는 참, 그리고 그 조건이 거짓일 때는 거짓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환값이 3개다 4개다 이렇게 늘어날 때는 if문도 그 숫자만큼 늘어나는데, if문의 개수는 반환 숫자의 마이너스 1만큼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반환값이 3개면 if문 2개, 반환값이 4개면 if문 3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f 에러는 커말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텐데, 앞에 함수가 에러가 났어요. 결과값을 봤더니 에러가 났네. 그 에러가 났으면 그 에러 난 결과값을 두 번째 인수로 치환해 주는 걸 우리가 if 에러라고 부릅니다. and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곱하기 개념이고 or는 더하기 개념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if문 한번 해볼게요. if 한번 보겠습니다. if 요번엔 뭘 할까요? 논리식을 필기 1과목이 70점 이상이냐 이걸 한번 볼까요? 70점 이상이냐? 그러면 요 1과목이 그거 나갔다 70점 이상이냐 이거죠.
논리식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1과목이 70점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true와 false를 이렇게 볼 수 있죠. true와 false를 보면 이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논리값 if문을 씌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f 탭 제일 뒤에다 콤마 맞으면 우리 합격이라 해볼게요. 합격 아니면 공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오는데 공백 표시는 뭐라고요? 따옴표 2개를 그냥 입력하면 공백이 표시가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합격이면 공백으로 표시가 되겠고요. 합격하면 합격이라고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써봤는데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논리식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반환값 합격, 두 번째 반환값 불합격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걸 갖다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70점 이상이면 합격. 그 다음에 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아니라 뭐 또 제한이 있겠죠. 뭐 60점 이상이면 재시험.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공백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괄호를 2번 달아주면 되겠죠. 왜? 함수 2번 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이런 것들을 얘를 갖다가 우리가 50점대를 없나 보래요. 60점 밑에는 없나 봐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냐? 얘는 중첩 함수라고 부릅니다. 중첩 함수. 방금 여기에 있는 if문 2번 쓴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하라고 제시가 돼요.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면 되는데 얘 순서 한번 볼까요? 먼저 논리값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if문을 씌웠습니다. 여기까지 씌웠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바뀐 내용들만 수정해 주시고 마지막 발언값을 입력해 주시고 함수를 2번 열었으니 2번 닫아 주시면 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if문이 너무 어려워요. ITQ는 if문 그냥 제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커말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커말은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커말 문제에 아마 5문제가 커말은 출제가 되는데 함수 문제가 그 중에 if 문제이 많이 나올 때는 2-3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적게 나와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if문을 모른다 그러면 커말은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커말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if문을 꾸준히 반복해서 숙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ITQ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약간 속된 말로 하지 마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너무 힘들면 제끼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몇 번 보시면 괜찮아요. 왜? ITQ는 이 중첩 함수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없고요. if문도 하나짜리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논리함수를 간단하게 끝낼 겁니다. 왜? 얘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할 게 찾기 및 참조함수죠. 자, 찾기 및 참조함수는 지금 제가 계산 작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커말 계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여기서 임의적으로 요 값을 빼겠습니다. 요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요 문제.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릴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급 표라고 하는 참조표가 나왔어. 참조표가 나왔는데, 만약에 기본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필드가 어디에 있어? 위에 있죠. 필드가 위에 있으면 세로표구나. 그러면 버티컬의 약자인 V가 들어간 V룩업을 쓰면 되고, 지금 요 문제는 필드가 왼쪽에 있죠. 수평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조표가. 그러면 horizon의 약자인 H가 들어간 H룩업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참조표의 모양을 보고 H룩업인지 V룩업인지 결정할 수가 있고요. ITQ는 거의 뭐가 나와요? 거의 V룩업밖에 안 나옵니다. 왜? 표 자체가 세팅되는 값이 세로표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지금 제가 거의 두 번째 인수 범위에 들어갈 때 F4를 눌러줘야 되는 게 무조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외워주세요 라고 했던 함수가 있었죠. 랭크 EQ 함수. 그 두 번째 함수가 H룩업과 V룩업입니다. H룩업과 V룩업은 범위, 여기 참조 범위 제가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칠해놨죠. 얘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F4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여기는 H룩업이 되겠죠. 아마 이 문제는 보면은 직위를 가지고
요 밑에 있는 표를 참조해서 F4 한번 지기를 가지고 요 표를 참조해서 F4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F4 한번 누르고 여기서 콤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몇째 줄에 내가 가져올 게 있냐는 얘기야. 지금 찾을 행, 내가 찾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행 또는 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2열이죠. 2열. 2행이죠. 2행. 2행에서 가져오겠다. 콤마. 근데 과장에서 과장을 찾아서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과장에서 과장을 찾아서 2행에 있는 그 값을 가져와 이거거든요. 그럼 무슨 일치야? 과장에서 과장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문자는 정확하게 일치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뭐예요? 숫자는 예를 들면 80에서 90점까지는 B, 90에서 100점까지는 A. 그러면 85점이 나왔으면 정확하게 이 참조표에 일치하는 게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유사일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값을 가져왔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값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이 표가 내려가면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걸 갖다가 뭐 해준 거야? 그 F4를 안 누르고 그냥 범위만 저처럼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냥 이렇게 F4를 안 누르고 범위만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 이 참조표의 범위도 참조표 범위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같이 내려가 버려. 상대 참조니까. 그래서 아직 안 늦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안 했구나. 그러면 나중에라도 F4를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게 H룩업과 V룩업이에요. V룩업은 안 하는 이유는 H룩업하고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추주라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추주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요만큼만 놓고 없애볼까요? 삭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제가 삭제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순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순위. 자, 우리가 했던 대로 순위. 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랭크 EQ. 이 점수가 요 점수 범위 내에서 F4 한번 기억나시죠, 여러분? 콤마 큰 게 1등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이전에 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순위를 봤네요. 그런데 여기다 제가 뭘 하고 싶은 거야? 얘를 등수를 구하고 싶은데 몇 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대상, 뭐 1등을 뭐라 할까요?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주를 한번 할 텐데 추주는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요 수식, 다른 말로 하면 숫자 값이 들어갑니다. 숫자 값. 이 추주 앞에 인덱스 넘버에 들어갈 수 있는 함수는 제가 함수를 정해드리면 left, right, mid, weekday, rank EQ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 가져와서 숫자가 다른 애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 콤마. 그러면 추주는 이 다음에는 뭐냐면 요 숫자가 1일 때 반환값부터 순서대로 쓰면 돼. 아까 제가 뭐라 했죠?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금상, 3등이면 은상, 4등이면 동상으로 입력하고 싶다 했죠. 이렇게 다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등수가 10등이면 그 1등부터 10등까지 다 입력해 줘야 돼요. 추주는. 만약에 입력을 안 했다 그러면 샵 value라는 오류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입력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입력하는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추주함수라고 부른다. 추주함수. 추주함수. 얘는 ITQ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데요. 커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나온다 해도. 커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파인드아웃 서치는 이전 수업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2021년 버전의 추가된 함수를 보시면 exact 함수는 text1과 text2를 비교해서 일치하면 true를,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함수고요. repeat 함수는 인수가 두 개죠. 은 repeat 한 다음에 반복할 텍스트 콤마 반복의 수입니다. 별을 5개 반복해라. 그러면 별을 5개 쳐주겠죠. 그 다음에 replace 같은 경우에는 text1 시작 위치, 바꿀 개수 text2입니다. 즉 text1의 시작 위치부터 5개만큼 예를 들어서 시작 위치 첫 번째부터 5개 바꿀 개수 5개를
요 텍스트 to 5글자로 바꿔줘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위치, 시작 위치부터 개수를 갖다가 텍스트로 바꿔주겠다. 이게 replace, 대체죠, 대체. concate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예요? 앰퍼센트 연산자가 뭐죠? 연결자죠, 연결자. 같이 연결해준다. 자, ifs는 if 함수가 여러 개인 거예요. 아까처럼 뭐 예를 들면은 뭐 80,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은 B, 70점 이상은 C, 그 다음에 60점 이상은 D, 나머지는 F 이렇게 했어요. 지금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if문을 여러 개 쓰지 말고 ifs를 써서 아까처럼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70점 이상이면 C. 왜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요? 왜냐면 아까 그대로 하면 반환값이 5개면 if문 4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괄호를 4번 닫아줘야 되고 함수가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함수 하나다 보니까 한 번 열고 한 번 닫으면 돼. 그러니까 함수가 훨씬 간단해졌기 때문에 2021년 버전에서 나올 수 있다. 오히려 중첩 if문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체크해 주시고, 스위치 함수는 변환할 값, 이치시킬 값, 이치할 경우 반할 값, 그 다음에 일치할 값이 없을 때 반할 값인데, 즉 이 변환할 값과 이치할 값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할 경우에는 세 번째 반환값을, 아닌 경우에는 나머지 반환값을. 이것도 if문처럼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value는 예전에 1급에 있던 함수인데요.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전 시간에 했지만 텍스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left, right, mid의 경우에는 숫자를 가져오면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가져왔었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논리식으로 가져왔을 때는 우리가 가져오면 뭘로 했었어요? 그 비교할 때 논리식으로 만들었을 때 따옴표를 엮어가지고 문자를 비교해 줬었잖아요. 근데 그 값 앞에다가 value를 씌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거를 뭘로 인식하겠다? 숫자로 인식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뭐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value 함수는.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함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이 함수는 간단하게 본 게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기본 개념을 갖다 여러분들이 익히신 거고, 실제적인 내용들은 문제를 풀면서 자주 나오는 문제를 암기하고, 문제 형식을 아예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암기하고 이해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형태를 숙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엑셀에 함수 문제를 풀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함수는 지금 꼭 암기할 것들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암기를 안 해주시면 나중에 함수가 서로 엮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함수, 기본 함수들은 암기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